뭐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파생상품 이제 선물, 옵션, 선도, 스왑 이 4개 중에서 이제 선물에 대한 개념과 옵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각각의 이제 특징적인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간략하게 보는데 사실은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스왑 거래 이 부분은 파생상품 시장론이라는 그 2학기에 개설되는 그 전공 과목을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도가 있는 것끼리 이렇게 좀 모아서 간략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이제 파생상품 시장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론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우리가 파생상품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여기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투자론 강좌에서 다루는 정도를 가지고 선물 옵션을 충분히 다 배웠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옵션 거래 관련해서 이제 옵션의 의미,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옵션의 다양한 어떤 뭐 종류, 그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옵션 가격 결정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의미를 보시면 우리가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스왑 거래 할 때 이 선도, 선물, 옵션은 공통적으로 4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매입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계약이면 선도 거래나 또는 선물 거래가 되는데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러면 이제 옵션이 되는 거죠.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권이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속성,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수량만큼이라는 그 4가지 속성은 포워드 트레이딩, 선도 거래나 또 퓨처스, 옵션스 이 3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매입하겠다는 계약이냐 아니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냐에 따라서 선도 거래, 선물 거래로 보느냐 아니면 옵션 거래로 보느냐가 구분이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선도 거래나 선물 거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 여기 특정한 자산, 특정한 가격, 특정한 수량, 특정한 자산 요 4가지가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선물 거래고 비표준화되어 있고 사적인 거래면 기본적으로 선도 거래의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미래 특정 날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기일이다. 옵션에서는 expiration date라고 그러고 선물에서는 delivery date, 인수도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을 underlying asset, 기초자산, 행사가격, exercise,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때 얼마 주고 사거나 얼마 받고 팔거나 할 때 그 일정한 가격이라는 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행사 가격이라고 한다. exercise price 또는 스트라이크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트라이킹 프라이스. 그다음에 일정한 수량 그걸 이제 거래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옵션 거래를 했을 때 선물 거래도 그렇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레버는 많이 나왔었죠. 레버 지렛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지렛대 작용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이펙트는 그 지렛대 작용에 의한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레버라는 건 이 지렛대가 있는데 이 지렛대가 가운데 이렇게 풀크럼이라고 하는 주춧돌이 있을 때 지렛대 작용에 의한 효과가 나오는데 이 주춧돌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 만약에 주춧돌이 엄청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면 큰 것이 이런 손익을 여기에 눌렀을 때 여기 올라가는 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이 주춧돌이 클 때가 더 크다 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주춧돌의 받침돌이 얼마나 크냐 할 때 이게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정비가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만약에 뭐 연구개발비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 성공을 하면 제품을 하나 팔 때마다 이익이 올라가는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는 엄청나더라.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옵션의 경우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식의 가격이 4만 원이고 1기간 후에 주가가 5만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T equal 0 시점이고 T equal 1 시점이다. time 1, time 0 해서 여기에 지금 4만 원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서 5만 원 했다. 1기간 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수익률을 따지면 리턴 on stock 주식 거래를 통한 rate of return of stock 해가지고 주가 수익률은 여기에 4만 원 BT 그 다음에 증가한 게 5만 원이니까
빼면 4만 원분의 10,000원 해서 25%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수수료와 화폐 가치, 현재 가치로 이건 원래 1기간 후에 5만 원이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디테일한 건 좀 놔두고 그냥 러프하게 보면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옵션 거래를 한다면 투자자가 1기간 후에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니까 그것을 2,000원에 매입하는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4만 원이 없어도 되죠. 그죠? 4만 원이 없어도 되고 현재는 2,000원 권리 사는 돈만 있으면 된다. 주식을 안 사고 권리만 산 거니까. 그러면 현재 2,000원이 들고 주가가 원래 지금 현재 4만 원 하는데 나중에 5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5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4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으니까 실제 든 돈은 4만 원이 들고 그리고 권리 사는데 2,000원도 들어서 4만 2천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주가가 5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사는데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현재 2,000원 주고 샀으니까 지금 드는 돈은 2,000원밖에 없어요. 지금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000원 들어서 8,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4배의 수익률이 나왔다. 그래서 주식을 사려면 직접 주식을 사는 4만 원이 필요하지만 옵션이라는 권리를 사는데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그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권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은 400%가 나온다는 겁니다.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25% 좀 전에 보셨던 이것보다 주식 거래, 현물 거래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옵션 거래를 하면 레버리지 효과, 이익의 확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물론 레버리지라는 건 손실도 확대될 수도 있고 이익도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봐야 2,000원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익의 확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옵션의 종류인데 우리가 옵션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옵션이라 해서 콜 옵션, 풋 옵션, 살 수 있는 권리 콜,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매매 옵션 같은 게 있어요. 넓은 의미의 리얼 옵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뭐 자금 조달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보통 리얼 옵션이다, 실물 옵션이다 그러면 요 협의의 옵션을 리얼 옵션 말하는데 만약에 투자 옵션, 투자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하는데 뭐 임상 실험에서 성공을 하면 얼마를 더 투자하고 실패를 하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그것을 그 투자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임상시험 2단계, 3단계 갔는데 이게 그 성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1단계의 투자 옵션으로서 성공을 하면 얘를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어떤 개발 단계에서만 하고 뭐 2상, 3상까지는 부터는 외국계 거대 기업에다가 이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계, 그런 어떤 선택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유 시추하는 경우에 원유 시추봉을 뚫어봤는데 여기에 몇 군데 원유가 있을 확률이 뭐 있다는 게 어떤 시료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안 나오면 몇 개월에 걸쳐서 해봤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해봤는데 안 되면 철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투자와 관련돼서도 투자 환경에 따라서 투자를 연기할 거냐, 계속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도 역시 그 투자 의사결정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유연성 옵션도 마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극단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몇 프로만 이제 투자를 하고 몇 프로는 다른 대안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제약회사나 뭐 광물을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연구 개발할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선택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물 옵션이라고 하는 리얼 옵션이라고 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현실적 옵션은 뭐 주택, 집 사면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컴퓨터도 옵션 사양이 다양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매매 옵션이 아니죠. 선택권 자체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자체를 행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매매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사 시점에 따라서 미국형 옵션과 유럽형 옵션이 있는데 미국형 옵션은 만기가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이다. 또는 이제 옵션은 뭐 연속 3개월이니까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7, 8, 9다 그러면 7월, 8월, 9월 다음에 3, 6, 9, 12 중에 가장 가까운 월은 이제 12월이잖아요. 이렇게 7, 8, 9 다음에 3, 6, 9, 12월 중에 가장 가까운 12월 해서 4개월을 보통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상장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7월에서 그렇게 7, 8, 9, 3개월에다가 12월물까지 4개가 있다면, 만약에 8월 달이 되면 8, 9, 10, 그 다음에 12월물. 이렇게 그 8월 달이 이제 만기가 끝나고 없어지면 이렇게 연속해서 할 텐데,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서 만기 시점에 가서 그때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권리를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메리칸 옵션이고요. 만기 시점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면 유로피안 옵션이라고 그래요. 유로피안 옵션, 미국편 옵션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더 제한적이면 유로편이고 좀 더 자유로우면 미국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상품 옵션이냐, 금융 옵션이냐 이렇게도 나뉘는데, 예를 들어 상품 옵션이다, 현물 옵션, 선물 옵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품이다, 금이라는 게 상품이 금이라든가 뭐 돼지고기, 돈육,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 현물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현물 옵션이나 선물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현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은 옵션을 선택과 선물을 할 수 있는 옵션, 그러니까 선물 계약을 하거나 선물 계약을 하거나 말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게 선물 옵션. Options on Futures,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옵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현물을 보통 그냥 옵션이다 그러면 현물 옵션인데, 선물 계약을, 선물 거래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그거는 선물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물 거래에 대한 옵션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선물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파생 상품 2개가 다 거기에 관여가 되는 거죠, 선물과 옵션이. 그다음에 금융 옵션은 이제 현물 옵션과 선물 옵션, 스왑션 이런 것들이 다 선택권으로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스왑션은 앞에서 우리가 개념 정의할 때 양거래 당사자 간의 현금 흐름을 맞교환하는 거래, 계속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한다 이렇게까지 확장하기는 조금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스왑이라고 봤을 때, 스왑션은 옵션스 온 스왑 거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 스왑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현물 옵션은 이제 금융 옵션 중에서 주식 옵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인센티브 옵션이나 또는 지수 옵션 이런 거, 주가 지수를 우리가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계산상으로 지수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이것만 계산할 수 있을 뿐이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거래한다, 지수 옵션을 거래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거나 팔 때 그 대상물을 우리가 실물로서 받거나 주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금융 옵션, 상품 옵션이 아니다, 금융 옵션에 해당이 되는 거다. 주식 옵션, 지수 옵션이나 또는 인센티브 옵션. 인센티브 옵션은 보통 이제 스탁 옵션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자나 내부 구성원들한테 야, 뭐 의사결정 해가지고 올해 영업이 좋으면 스탁 옵션 줄게, 뭐 창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과 내가지고 상장되고 하면 종업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주고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임원이나 종업원, 구성원들에게 그 인센티브 스탁 옵션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주가를 그 권리의 그 행사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준다는 겁니다.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상장하자마자 뭐 10만 원 한다, 5만 원 한다 그러면 5만 원짜리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센티브 스탁 옵션이 실무적으로 꽤 그 창업 기업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 임원진들을 새로 모셔올 때도 그런 스탁 옵션 줄게요, 그렇게 본급은 기본 주고 여기에 죽어가는 회사 살리면 나중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싸다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의 가격,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가격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식 옵션, 이제 지수 옵션. 여기서 이제 지수 옵션은 주식 옵션과 관련된 지수 옵션도 있고 주식이 아닌 지수 옵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옵션, 채권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선택권, 통화 옵션, 커런시 옵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옵션. 보통 채권 옵션과 금리 옵션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혼용해서 쓰거나 또는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채권은 채권이라는 유가증권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금리는 금리 자체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선택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은 이제 파생상품 시장론 가면 캡스나 플로우나 뭐 이런 칼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금리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선택권이 행사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그 실무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여기와 관련된 세세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시장론이라는 강론에서, 개별 과목에서 좀 더 그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우선 여기서는 이제 선물거래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선물거래 선물 매입
계약자의 손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선물 매입 계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옵션 거래와 비교하기 위해서. 자, 주식 가격이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profit, 이익이라고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고 선물 매입 계약에 해당되는 가격이 만약 여기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5만 원 하는 주식을 5만 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인데 5만 원에 매입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6만 원, 7만 원, 8만 원 되면 나는 6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만 원이 남고 2만 원이 남고 3만 원이 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이 되면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도 계약을 하면 반대로 지금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만약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매도 계약을 했다. 이걸 뭐냐, 숏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는 거는 롱 포지션이고. 그래서 이제 매도 계약을 했더니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오르면 나는 6만 원, 7만 원, 8만 원, 6, 7, 8만 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팔면 6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를 5만 원에 팔겠다고 덜컹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 원 손해, 7만 원이면 2만 원 손해, 8만 원이 3만 원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4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리고 만 원 이렇게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중 가격은 4만 원인데 나는 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만 원의 이익, 3만 원에 팔 수 있다면 2만 원 이익, 2만 원 팔 수 있다면 3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 매도 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란 말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고자 하는 사람이 공매도를 치는 거죠. 공매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나는 떨어지는 가격보다 비싸게 지금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 예상이 빗나가면 낭패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의도로 하락할 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매도 계약이고 상승할 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매입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옵션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 옵션의 매입 또는 옵션의 매도, 요거는 매도입니다. 매입 매도. 자, 보면은 옵션을 매입을 하면 권리를 만약에 여기 1,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원을 주고 권리를 샀다고 치면, 근데 이제 행사 가격을 여기 만약에 5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5만 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더니 5만 원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굳이 내가 3만 원 하는데 5만 원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행사 가격으로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 낮은 구간에서는, 이거보다 왼쪽 구간에서는 굳이 5만 원에 사지를 않을 거고, 그리고 5만 원, 1,000원까지는 내가 권리 사는데 1,000원이 들었으니까 5만 1,000원까지는 이렇게 5만 1,000원이 되더라도 본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죠. 여기가 이익도 손실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1,000원이 올라가더라도 5만 1,000원 이후부터가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시중 가격이 6만 원인데 자기는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이런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로 우리가 페이오프 프로파일을, 그러니까 손익의 어떤 윤곽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풋옵션이네요. 요거는 매도가 아니고 매입이 맞네요. 자, 요거는 콜옵션을 매입하면 살 수 있는 권리는 이렇고, 풋옵션을 매입을 하면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오케이. 풋옵션을 매입을 하면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여기를 권리를 똑같이 만약에 500원을 주고 샀다. 또는 1,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게 권리를 샀는데 이제 이렇게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권리 가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 이렇게 500원의 권리를 샀는데 그 5만 원 행사 가격은 5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시중 가격이 5만 원보다 더 오르면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면 굳이 내가 시중 가격으로 살 필요가 없고 권리 행사하면 되죠. 6만 원짜리를 5만 원에, 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풋옵션이라는 권리를 샀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5만 원이라는 행사 가격보다 더 비싸면 권리 행사 안 하고 요 권리를 사는데 든 돈만 손실로, 비용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럼 언제 유리하냐?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여기에 500원 마이너스 5만 500원이라고 했을 때 49,500원, 49,500원까지는 떨어져도 권리를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니까 내가 굳이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풋옵션의 매입이죠. 그래서 풋옵션을 이제 매입을 하면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주가가 여기 그림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
그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내려가면 시중 가격은 4만 원인데 나는 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익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풋옵션의 매입에 따르는 그 손익의 프로파일이에요. 손익의 어떤 윤곽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느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느냐에 따라서 사는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 행사 가격 전후로 가격이 변했을 때 콜옵션은 행사 가격보다 더 오르면 유리하고 풋옵션은 더 내리면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다. 권리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이제 풋옵션, 콜옵션도 판매하고 또 풋옵션도 매도 또는 발행을 했다고 치면, 권리를 이제 팔았다고 치면 돈을 요만큼 받고 팔았잖아요. 플러스 1,000원 받고 팔았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면 누가 유리하느냐? 상대방이 유리해요. 권리를 매도했기 때문에 사간 사람이 주가가 살 수 있는 권리인데 6만 원, 7만 원, 8만 원인데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권리를 판 사람은 1,000원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1,000원 받고 권리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면 그 당사자, 권리를 판 사람은 손해가 나죠. 7만 원 하는 걸로 그 사람은 5만 원에 사겠다고 권리 있으니까 5만 원 살게. 그리고 7만 원짜리 줘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2만 원이 상대방이 유리한 만큼 매도한 사람은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손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풋옵션도 권리를 팔았어요. 뭘 받고? 돈을 프리미엄, 그 권리에 대한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그러지 않고 보통은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대가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전부 다 가격, 옵션 가격, 선물 가격, 선물이나 옵션이 사실은 선물은 거래 가격이지만 옵션은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맞는데 영어로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다 가격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풋옵션의 프리미엄 이렇게 500원 줬다. 자, 500원 받았다. 그래서 권리를 500원 받고 팔았더니 이게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풋옵션의 권리를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오르면 상대방이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는데 굳이 5만 원에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시중 가격으로 팔면 되니까. 그래서 행사 안 할 거다. 그럼 나는 그냥 그 권리를 파는 돈만 챙기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49,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상대방은 4만 원, 3만 원, 2만 원 떨어지면 시중 가격 4만 원, 3만 원, 2만 원을 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로베이스에서 내가 없다고 쳐도 빌려서 팔고 그 돈 갚아도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옵션에 발행했을 때는 하락하면 발행자, 매도자는 권리를 발행해서 판 사람은 손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의 손익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액 결정 요인이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6가지 요인들이 콜과 풋의 가격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가격에. 그 내용에서 이제 콜은 여기 C는 콜 프라이스 또는 콜 프리미엄 혼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P는 풋 프리미엄을 말하고 S는 underlying asset, 스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E는 exercise price 또는 striking price라고 해요. 행사 가격을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exercise price, T는 만기, 대문자 T는 만기까지의 term to maturity 또는 term to expiration date, 만기까지의 기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제곱은 그 기초 underlying asset의 daily variance입니다. 일별 분산을 말하는 거고, R은 변동성, R은 시장이잖아요.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얘기하고, 캐시 디비던드 레이쇼는 D, 현금 배당 수익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6개가 콜옵션과 풋옵션의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콜옵션은 이렇게, 풋옵션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파생상품 시장론이라는 강론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데, 그냥 여긴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콜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오르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자꾸 이제 이 가격이 주가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해도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증가하면 콜옵션의 가치는 증가한다. 그래서 정해간 게 있는 거예요. 행사 가격은 살 수 있는 권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싸게 살 수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권리의 가격은 높아져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싸면 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다. 프리미엄이 유리하겠죠. 그죠? 프리미엄도 오르겠죠. 만기까지 기간, term to maturity, 만기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의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으로 인한 그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 이거는 정해관계를 가집니다. 풋옵션도 변동성이 있을수록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 확률은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옵션 강론에 가면 이걸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데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데일리 베리언스, 변동성도 많은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기까지 기간이나 변동성을 생각해 보는데, 주가가 그냥 만기까지 계속 5만 원이야, 끝까지. 그러면 이거, 이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굳이 거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변동 가격이 안 변하는데. 왜냐면, 계속 지금부터 내년까지 5만 원 그대로다, 계속.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굳이 돈 주고 왜 사냐는 거예요. 그죠?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사람도 이게 4만 원의 권리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계속 5만 원이니까 4만 원에 그거 파는 사람은 바보죠. 뭐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데일리 베리언스가 있을 때 옵션인 선택권이라는 것도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선택권이라는 게 꼭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트, 시장 이자율이 더 커지면 통상적으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을 할 때 할인 폭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행사 가격이 낮아지면 콜옵션은 유리하잖아요. 풋옵션은 행사 가격이 낮아지면 오히려 불리하죠. 왜냐하면 풋옵션의 행사 가격은 팔 수 있는 가격이니까 싸게 파는 게 좋은 게 아니죠. 풋옵션은 비싸게 팔아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캐시 디비던드 레이시오라고 하는 건 현금 배당을 많이 하면 주식의 경우는 뭘 하냐면 배당락, 권리락,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엑스라이트, 권리가 사라지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배당락, 그만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배당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당락에 의해서 배당받은 만큼 주가가 떨어져.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보다 좀 더 전후로 떨어지겠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면,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거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거 아니죠. 콜옵션은 기초자산 주가가 올라가야 좋은 건데 배당락에 의해서 떨어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여기에 관계 있어요. 근데 풋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기회 이익이 생기니까 정의 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이제 요 두 개도 보시면 풋옵션의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유리하죠. 풋옵션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5만 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4만 원, 3만 원, 2만 원 떨어지면 시중 가격은 아주 낮아지는데 나는 여전히 5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얘는 유리한 거죠. 역외관계, 그죠? inversely related 돼 있다 보시면 되고, 행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싸게 파는 거는 불리하죠. 그래서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풋옵션은 더 좋은 거다. 정액관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아메리카노 옵션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론에 가서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 유형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옵션, 증권거래 유형을 보면은 이제 이게 파생상품 시장은 강론에서 이제 좀 다 자세히 하는데 다루면서 일반적으로 순수 포지션 거래, 그냥 주식만 거래하는 거, 나이브 포지션, 그냥 한 가지만, 채권만, 선물만 사고 팔고, 옵션만, 스왑만 이렇게 하는 거를 순수 포지션 거래라 그래요. 그래서 옵션 거래 중에도 콜옵션만 또는 풋옵션만 한 가지 거래만 하는 거. 그런데 해지 포지션은 이제 보통은 현물과 선물이 결합을 하는데, 또는 현물과 옵션이 결합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거다. 근데 그 방어하는 게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현물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현선물을 묶어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거래가 해지 포지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정태직 스태틱 해지 포지션 거래가 있고 다이내믹 농적 해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이내믹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동적 자산 배분도 있고 커버드 콜 옵션, 프로텍티브 풋 옵션, 그리고 델타 포지션, 동적 해지 전략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다이내믹 해지 스트래티지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개론적인 차원에서만 투자론에서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강론을 보시는 게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전략까지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프레드 거래나 컨비네이션 거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투기 거래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 거래는 수평 스프레드, 수직 뭐 이런 스프레드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평은 만기가 다르거나 수직은 행사가격이 다를 때, 둘 다 다를 때, 뭐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거래는 어떤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파는 거, 만기가 짧은 거 사고 긴 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행사하기 서로 다른 거를 행사하기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판다든가 뭐 이런 전략을 스프레드라는 게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어떤 성격의 파생 상품을 하나 사고 하나 파는 컨비네이션은 이제 그 행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종류의 옵션 내에서 같은 종류의 그 파생 상품 내에서 얘기고 컨비네이션은 서로 다른 하나는 콜옵션이고 하나는 풋옵션이고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신세틱 합성 포지션은 이제 그 옵션을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낸다가 그러니까 합성 신세틱이라는 거는 기존의 다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격의 포지션을 합성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 이제 뒤에 가서 기본적인 거 위주로 다 다루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다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인 어떤 종류, 유형 이런 게 있구나. 그 중에 수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되면 이제 4학년 좀 고학년 과목으로 파생상품 시장론을 들으시면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옵션 거래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 거래 유형 해가지고 증권의 거래 유형에서 이제 순수 포지션 거래, 스프레드 거래, 그러니까 스프레드 거래다 그러면은 투기 거래 유형이라고 그랬죠. 스프레드 거래나 컨비네이션이나 또는 합성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금융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금융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스프레드가 흩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스프레드가 예를 들어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다 그러면 이제 비드는 매입하다, 에스크는 매도하다 이런 얘기인데 매입 매도 스프레드는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살려는 사람 10,000원에 살려고 그러고 팔려는 사람 11,000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체결이 안 되고 있겠죠. 주문 대기 상태로. 요만큼이 1,000원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가 스프레드다 그러면은 이제 1,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5원 단위고, 그죠? 그 다음에 5,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10원 단위고, 또 10,000원 이상에서 50,000원까지는 50원 단위, 이렇게 스프레드, 최소호가 단위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호가 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호가 단위든 그거의 몇 배든 이렇게 매도 매수 스프레드가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라는 말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드 스프레드라고 수익률 스프레드라는 것도 있어요. 일드. 일드 수익률 스프레드는 뭐냐면 이게 양보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하고 위험 있는 자산의 수익률의 차이가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국공채나 정기예금 수익률은 낮고 또 회사채 수익률은 좀 높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 차이를 수익률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드 스프레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 선물의 스프레드 거래 얘기했었죠. 선물 스프레드 거래 같은 경우가 이제 만기가 다르거나 또는 이 상품이 다르거나 시장이 다르거나 할 때 시장 간 스프레드, 인터마켓 스프레드, 상품 간 스프레드, 인터 커머디티 스프레드, 그다음에 만기 간 스프레드에서 인터 딜리버리 스프레드 세 가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선물에서 스프레드는 이런 종류의 어느 한쪽이 만기가 서로 다른 걸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행사기 다른 걸 하나 사고 하나 파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스프레드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 한번 옵션에도 이제 네 번째죠, 그죠? 주식에서도 있을 수 있고, 채권에서도 있고, 채권의 일드 스프레드, 주식은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선물에서도 스프레드, 만기간 스프레드, 시장간 스프레드, 종목, 상품간 스프레드 이런 게 있었다 그랬고, 이제 옵션에서도 이제 이런 스프레드 거래 유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위험을 없애는 해지 포지션 거래와 관련해서 먼저 보고, 이런 스프레드 거래를 여기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타이틀은 스프레드 거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포지션 거래, 해지 포지션 거래, 스프레드 거래, 이런 컨비네이션이나 합성 포지션 거래 이렇게 지난 시간에 거래 유형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지 포지션부터 한번 보죠. 해지 포지션은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거나 지금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이와 같이 위험 방어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지 포지션이다. 해지는 울타리라고 했죠. 위험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다. 그래서 기초자산인 주식과 옵션, 그러니까 현물과 파생상품의 결합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거래를 우리가 해지 포지션 거래다. 대표적인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뭐 정대적, 동대적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 많이 쓰인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보면 하나가 cover the call option, 이건 방어된 콜 옵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보호적 풋 옵션, protective put options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씩 보면 이제 주식과 콜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주식과 풋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cover the call option부터 한번 보면 covered call options 이게 뭐냐면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주가가 하락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위험하지 않죠. 자기 가진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아지겠죠. 근데 보유한 주식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위험을 커버해 보겠다고 옵션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권리라는 걸 팔았더니 그 콜옵션이라는 것을 돈 받고 파니까 프리미엄만큼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권리를 판 돈으로 주가 하락한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를 했다. 그래서 커버드 콜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한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되죠. 주식 보유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콜옵션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이렇게 굵은 점선 이렇게 되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그려보면 요거만큼이 돈 받고 판 건데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 이만큼 손해를 요만큼 커버한다는 거죠. 커버하고 굵은 이렇게 빨간 선이 돼서 여기는 이제 교차한 점이니까 두 배로 올라가고 여기 0일 때 여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가 상쇄가 돼서 이렇게 일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의 손실이 원래는 이만큼 많이 나는 거를 요만큼 커버했다. 뭐를 콜옵션을 팔아서 돈을 받은 걸로 하락한 손실 부분을 좀 메꿨다. 그래서 이걸 커버드 콜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브 풋옵션은 풋옵션을 이용해서도 역시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좀 줄여볼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입장에서 좀 전에 주주 입장에서는 콜옵션 매도한 걸로 가지고 좀 손실을 커버한 거고 풋옵션을 이제 조금 전에 롱숏이었죠. 주식을 롱 원 스탁, 롱 원 콜스 이렇게 되는데 롱 원 콜. 여기는 롱이에요. 롱 원 스탁, 롱 원 풋. 주식 하나 산 사람이 롱 포지션인데 풋옵션을 하나 사는 매입하는. 자 그렇게 되면 주식을 보유한 요게 작은 점선의 주식 보유 포지션에서 매입 포지션에서 풋옵션을 또 역시 사면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풋옵션을 샀으니까 매입했으니까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굵은 점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걸 동시에 그리면 합쳐보면 요런 굵은 이렇게 빨간 선이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프로핏, 손익 관점이 아니고 이것을 가격 관점이나 가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주가에 따라서 45도 각도로 비례하겠죠. 그 다음 풋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굵은 선.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풋옵션이고 이게 주식인데 합치면 이렇게 직선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굵은 선. 이렇게 되니까 요는 이제 어쨌든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이 보호적 풋옵션의 가치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요 구간이 위험을 방어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 이상의 손실은 내려가지 않는 이런 보호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주식 매입과 풋옵션을 매입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산 사람이 롱숏 포지션을 그러니까 풋옵션도 사고 주식도 사면 팔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있으니까 공매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져도 공매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이건 기회 손실, 잠재적인 어떤 손실 이걸 다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일정한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손실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이걸 프로텍티브 풋 옵션, 보호적 풋 옵션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이 주가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그럼 풋옵션 가지고 있으면 된다. 대신 그것의 손익을 잘 따져보면 되죠. 풋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이러한 자기의 그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거래, 그러니까 나이브 거래, 나이브 포지션 트레이딩이 있고, 해지 포지션 트레이딩이 있고, 세 번째가 스프레드 거래는 투기 거래에 속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지 거래 아니고 투기 거래, 차익 거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투기 거래 한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특정 선물 투기 거래도 아웃라이트 그러니까 그 투기 거래는 선물만 가지고 사고 파는 거고 현선물 같이 묶어서 하면 해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스프레드 거래는 이제 여기서는 콜옵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거래.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취한다. 하나 사고 하나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옵션을 하나 사고 풋옵션 하나 팔거나 반대로 풋을 사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옵션 내에서 뭐가 다른 것을, 만기가 다른 것을 하나 사고 하나 팔거나, 또는 행사가격이 다른 것을 하나 사고 하나 팔거나, 매입 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 그다음 풋옵션 내에도 이렇게 하나 사고 하나 파는 이런 전략, 같은 종류의 옵션 내에서 뭔가 만기가 다르거나 행사가격이 다르거나 이런 거를 하나 사고 하나 파는 것을 스프레드라고 하고, 흩어져 있다고 하고, 종류도 하나는 콜옵션이고 하나는 풋옵션이고 이렇게 되는 게 컨비네이션 P자는 이렇게 다양한 거를 컨비네이션 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컨비네이션 거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서 조금 살펴볼 내용인데, 그것도 뭐 스트레들도 있고 스트랩도 있고 스트립도 있고 스트랭글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스프레드는 같은 종류 내에서 심플하게 하나 사고 하나 파는데 만기가 다르거나 또는 행사가격이 다르거나 이런 종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초자산에 대한 동일한 종류, 콜옵션 내에서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풋옵션 내에서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런 형태의 의미를 그 거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콜옵션이나 풋옵션 중에 한 종류의 옵션으로서 만기가 다르거나 행사하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옵션을 하나는 매입하고 다른 하나는 매도하는 거래를 스프레드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 거래를 수평, 수직, 대각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horizontal time calendar 또는 스프레드 이렇게 나는데, 보통 horizontal 스프레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타임 스프레드라고도 하고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풀 네임으로 안 해도 수평은 만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수직은 vertical, vertical 또는 striking 또는 money 스프레드, 이게 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은 만기가 서로 다른, 수직은 행사하기 서로 다른.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나왔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산 시스템이 있기 전에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에서의 주가라든가 가격의 변화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저널, 신문 같은 데다가, 뉴스페이퍼나 그 저널 잡지책에다가 일주일치 또는 뭐 하루치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만기가 이게 뭐 3월물, 6월물, 7월물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3, 6, 9월물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만기를 수평으로 쓰고 세로로 그 같은 3월물 내에서 뭐 500원에 살 수 있는 거, 600원에 살 수 있는 거, 700원에 살 수 있는 거 세로로 행사 가격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로로 만기가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렇게 하면은 수평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수평으로 흩어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관행적으로 표기하는 상품들 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나온 게 수평 스프레드라고 하게 된 거고, 이게 기간이니까 타임 스프레드가 된 거고, 이게 달력으로 이렇게 만기가 정해지니까 캘린더 스프레드, 역월 스프레드라, 역월, 달력할 때 역월. 그러니까 타임 스프레드, 캘린더 스프레드, 그 호리존털 수평 스프레드 다 같은 말이에요. 수직은 행사하기 서로 다른 거를, 행사하기 뭐 금액이 다르잖아요. 얼마에 살 수 있는 행사 가격, 권리 행사 가격이 다 다른데, 그것이 다른 것을 하나 사고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나 사고 하나 파는 것을 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다 해서, 그 내용이 수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표기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게 이제 vertical spread가 된 거고, exercise 또는 money, 금액으로 이렇게 한 거다 해서 명칭이 이렇게 vertical 또는 exercise나 strike 또는 money spread의 개념으로 용어가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만기는 짧고 행사액도 그죠? 뭐 낮은 거, 만기는 짧고 행사액 높은 거, 뭐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걸 다이어고널 스프레드라고 해서 대각 스프레드라고 하죠. 동일한 종류 옵션 중에서 콜옵션 내에서 하나씩 선택한다고 치면 만기와 행사 가격이 모두 다른.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하나 사고 하나 팔고, 그죠? 여기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대각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마이너스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만기와 행사액이 서로 다른 거를 하나 사고 하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이어고널 대각 스프레드다. 이름이 나온 배경을 알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대각 스프레드는 그래서 만기와 행사액 둘 다 서로 다른 거를 하나 사고 하나 파는 이런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스프레드 거래의 가장 전형적이고 많이 실무에서 뉴스나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선물 옵션, 특히 옵션 거래 하다 보면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 하다 보면 이런 그 스프레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거 몇 개 개념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물, 콜, 머니 스프레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니 스프레드니까 행사 가격이구나, 금액이구나 이거죠. 행사하기 서로 다른 걸 하나 사고 하나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강세 스프레드고 두 개는 약세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불은 황소가 아니고, 여기서는 금융에서는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활발하게 막 뛰어간다. 그래서 강세 장세라고 그래요. 강세. 불은 황소가 아니고 강세다 하는 거고요. 배어는 곰이잖아요. 여기서는 곰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약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곰은 느릿느릿하고 뭐 겨울 되면 잠자고 안 움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심지어 곰은 뒤뚱뒤뚱 하다가 뒷걸음질도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세가 약세일 때 또는 불황일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어마켓이라고 그래요. 호황이고 활황일 때를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불마켓은 황소시장 이렇게 하면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황소시장이 아니고 불마켓은 화랑인 시장, 강세, 장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호황이고 강세, 장세일 때 돈 버는 전략 그게 바로 1, 2번 강세 스프레드. 근데 콜옵션 가지고 하면 강세 콜 스프레드, 풋옵션 가지고 하면 강세 풋 스프레드. 근데 뭐를 이 스프레드는 뭐 하나 사고 하나 판다는데 수직이라는 거는 행사하기 다른 거 하나 사고 하나 팔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약세는 마찬가지죠. 약세일 때 쓸 수 있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스프레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것도 행사하기 다른 걸로, 만기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행사하기 다른 걸로 해서 하는 방식이 수직 스프레드고 그게 콜옵션 이용하면 수직 약세 콜이고 풋옵션 이용하면 수직 약세 풋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혼합해서 하면 버터플라이, 그 버터플라이 여기 샌드위치 또는 영나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 콜, 머니 스프레드라고 하면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판다 그랬는데 같은 종류의 콜옵션 중에서 그러면은 이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와 수직 약세 콜 스프레드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과 3번은 정반대예요. 그리고 2번과 4번도 정반대인데 이 네 개 중에서는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1번과 3번은 정반대고 1번과 2번은 뭐만 다르다? 콜옵션이냐 풋옵션이냐만 달라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반대고 그 반대의 반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것도 헷갈리면 일단 수직 강세 콜, 불콜 머니 스프레드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세장일 때라고 오를 때 유리한 거야 주가가 라고 하는 거라면 강세일 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프레드 전략이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인데 이때 뭘 사고 뭘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반드시 뭐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니까 둘 다 사거나 둘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스프레드는. 그래서 long 할 때 뭐를 하냐? lower exercise price call options.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lower, 낮은 거 하나 사고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반대는 높은 거 팔겠죠. 그래서 요 딱 하나만 long 할 때 두 종류 행사에 갖는 콜옵션 중에서 보다 낮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 한 단위를 사요. 그럼 반대는 숏은 뭐 한다? 보다 높은 행사의 콜옵션 한 단위 매도하는 거. 이게 다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그러니까 뭘 하나 사느냐만 알면 네 개 중에 한 개만 알면 다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수직 강세 콜은 방금 lower exercise price call option lower 되죠 연상이 되죠 라인도 행사에 낮은 거 하나 산다 둘 중에 행사 중에 그 다음에 short higher exercise price call options with the same maturity 만기는 같고 이렇게 돼 with the same 그 exercise expiration date 만기는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직 강세 풋 스프레드는 똑같아요. 이거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만 뭐냐? 콜이 아니고 풋이다. 콜 대신에 풋이다만 달라요. 자, 보시면 그림은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수직 강세 풋 스프레드는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뭐냐? 풋이라는 것만 콜과 풋이라는 것만 다르다. 자, 보면 long, lower 보다 낮은 행사하게 뭐를 풋옵션 한 단위를 매입하고 그죠? 보다 높은 행사의 풋옵션 한 단위를 매도하는 거니까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와 수직 강세 풋 스프레드 내용은 똑같은데 뭐다? 풋이냐 콜이냐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와서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를 보면 행사가 낮은 콜 옵션 하나 사고 높은 거 팔고 이렇게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판다.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행사가 두 개, E1, E2, exercise 1, exercise 2 해서 행사 가격이 낮은 콜 옵션을 하나를 사고 하면은 돈 주고 샀죠. 이렇게. 그죠? 근데 높은 거는 하나 short higher exercise price call options with the same expiration date 만기는 같고 그죠? 만기는 같은데 요거는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행사기 낮은 거 살 때, 행사기 높은 거 팔 때 그 콜 옵션 권리의 프리미엄 가격이 다르다. 왜? 우리가 앞에서 가격 결정 요인 SET 시그마 제곱 RD 배웠잖아요. 행사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 가격, 만기까지 기간, 시그마 제곱, 데일리 베리언스, R 마켓 인터레스트 레이트, D 캐시 디비던드 레이쇼 하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콜 옵션은 행사가격이 낮으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권리의 가격이 더 비싸요. 이렇게 됐잖아요. 정해관계. 그러니까 행사가격이 낮은 E1이 이 프리미엄이 더 커요. 행사가격이 높은 E2는 비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건 좀 가격이 싸요. 요게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걸 그려보면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폭보다 플러스 폭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죠, 이 구간이.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가 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그려진 결과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 이익이 생기고 주가가 내리면 손실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딱 유지가 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인데 오를 때 유리하고 내리면 손실인 이런 전략이 되더라. 그래서 불콜머니 스프레드는 행사이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팔았더니 주가가 야 내년에는 그래도 대통령 새로 뽑히는 첫 해다 만약에 뭐 그렇다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거에 따라서 과거에 보니까 경험적으로 강세 장세일 확률이 좀 더 높아. 그러면은 이런 거 스프레드 해가지고 행사이 낮은 거 하나 사고 높은 거 하나 팔고 낮은 거 10개 사고 높은 거 10개 팔고 낮은 거 100개 사고 뭐 높은 거 100개 비율을 같이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강세 장세일 때 불 마켓일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이다 해서 이게 강세 스프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이용한다? 콜옵션을 이용한다. 행사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풋옵션을 이용하면 역시 행사액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파는 건 똑같다 그랬으니까 행사액 2원 낮은 거 풋옵션을 사면 이렇게 되고 높은 걸 팔면 이렇게 돈 받고 팔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풋옵션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낮을수록 불리하고 콜옵션 싸게 살수록 좋은 건데 풋옵션 비싸게 팔 수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액 높은 게 E2가 더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E1보다 E1은 싸고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그리면 굵은 빨간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역시 어떻게 됐어요? 역시 강세 장세일 때 풋옵션을 이용하더라도 강세 장세일 때 이익이 발생하고 약세가 되면 손실이 되는 그래서 강세 유리한 스프레드다. 그래서 수직 강세 풋 스프레드인데 이 결과적으로 콜 수직 강세 스프레드랑 뭐가 다르냐? 패턴은 같다는 거죠. 이 수치가 정확하게 같다는 것보다는 패턴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다. 약세는 좀 전에 배웠던 첫 번째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의 반대이니까 수직 강세 콜 스프레드는 long lower exercise price call option 행사액이 낮은 거 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반대로 하면 행사액이 낮은 거 팔고 이렇게 된 거죠. 행사액이 높은 거 사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높은 행사가의 콜옵션 한 단위를 매입하고 행사액은 낮은 거는 팔고 그죠. long low가 아니고 short lower 이렇게 낮은 거는 매도한다. 그 그림 그리면 똑같이 행사액이 낮은 거 팔고 그죠. E1을 팔고 E2를 사고 높은 거 사고 이렇게 되니까 약세는 강세의 반대니까. 그래서 결합해서 그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 장세일 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약세 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 약세.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략은 뭐의 반대다? 강세의 반대다. 강세는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팔고. 그러니까 강세 하나만 외우면 돼요. 싼 거 사고 비싼 거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사액이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판다. 자, 그런 반대가 약세인데 콜옵션도 이렇고 풋옵션도 역시 콜옵션, 풋옵션 따졌을 때 그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이용했을 때 풋옵션의 경우에도 강세의 반대면 행사액이 낮은 거를 팔고 높은 거를 사죠. 그래서 보다 높은 행사의 풋옵션을 매입하고 행사액이 낮은 것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면 그래서 행사액이 낮은 것을 팔고 행사액이 낮은 E1에 해당되는 거를 돈을 받고 팔고 행사액이 높은 것을 산다. 이만큼 돈 주고 샀다. 행사액이 높은 거 E2에 해당되는 건 샀어요. 결과적으로 합치면 이런 그림이 이런 실선이 나온다. 언제? 약세가 됐을 때 돈 되는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이 약세, 풋 스프레드. 콜옵션을 이용하면 콜 스프레드, 풋옵션을 이용하면 풋 스프레드. 내용은 강세의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드플라이 스프레드, 나비 스프레드는 이제 행사가의 종류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있어요. E1, E2, E3. 그래서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중간 둘.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long, lower, exercise price call option and 그러니까 가장 낮은 행사의 콜 옵션과 long higher 보다 더 높은 그죠? highest, lowest 그러니까 중간 끝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낮거나 그거보다 높은 거 하나씩을 각각 하나씩을 사면 두 개 사는 거죠. 그 팔 때는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거 그죠? 중간 수준의 행사가의 콜 옵션을 두 단위를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거는 long, lower, long, higher. 그러니까 좀 중간 기준으로 봤을 때 highest, lowest, lowest, highest.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하나씩을 사니까 두 개 사는 거죠. 중간에 해당되는 걸 두 개 팔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 수준의 두 단위를 매도하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E1, E2, E3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사고 여기도 하나 사고 여기 두 개를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이게 뭡니까? 불이 되는 거죠. 불 스프레드.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팔고. 이렇게 묶으면 이게 뭐예요? 베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 스프레드와 베어 스프레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E1과 E2 사이에서 불 스프레드 요거 하나 만들어지고 E2와 E3 사이에서는 또 베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 결합하면 두 개 불 스프레드와 베어 스프레드를 동시에 반영을 하면 이렇게 나비 모양의 이런 모양이 됐다. 그래서 그걸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언제다? 주가가 횡보를 해서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거의 없고 그냥 지금 중간 수준의 행사의 근방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돈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요즘 많이 해가지고 가운데가 두툼해지면 이것도 이익이 꽤 크게 날 수 있는 전략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정반대, 나비를 정반대로 하면 영나비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샌드위치 스프레드라 그래요. 샌드위치 보면은 이렇게 패티 양 위아래로 빵 먹고 맛있는 걸 딱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넣어놨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게 나비의 정반대는 사는 걸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걸 사면 그게 나비인데 샌드위치는 리버스 버터플라이는 영나비는 샌드위치 이꼴 영나비인데 그 같은 말인데 샌드위치는 그러면은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거를 팔고 중간에 두 개를 산다는 거죠. 중간 수준의 행사 가격 콜옵션 두 단위를 매입하고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을 각각 한 단위씩 매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E1, E2, E3가 있으면 가장 높은 거 하나 팔고 가장 낮은 것도 하나 팔고 그죠? 중간에 두 개를 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터플라이의 정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뭐다? 얘가 배우고 낮은 거 팔고 높은 거 사고 낮은 거 사고 높은 거 파는 게 얘가 불이죠. 그러니까 E1과 E2에서 베어, E2와 E3에서 물, 그 그림으로 그대로 그리면 자 보시면 E1과 E2에서 베어 이렇게 나왔고 E2와 E3에서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합치면 이렇게 붉은 빨간색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나비다, 저게 영나비다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얘는 영나비라고도 하지만 샌드위치처럼 이쪽에 맛있는 거 내려가도 좋아 올라가도 이익 이런 어떤 상황에 유리한 그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 때 근데 오르기도 내리기도 할 확률이 반반이다. 근데 횡보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샌드위치 전략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 외에도 좀 더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은 나중에 강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복습을 하시고 어떤 전략에 어떤 스프레드 거래에 뭘 사고 뭘 파느냐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각각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강세의 반대가 약세고 그 약세를 더 확장시켜서 강세 약세 확장시켜서 행사각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면 버터플라이나 샌드위치가 된다 하는 거 정리하시면서 복습을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투자론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옵션의 이제 거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증권의 거래 유형에서 순수 포지션 거래, 순수 포지션 거래, 해지 거래, 스프레드 거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스프레드 거래와 관련해서 조금 그 구체적인 거 전략에 대해서 행사각이 다르거나 또는 행사의 종류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거나 뭐 이런 경우를 봤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컨비네이션 거래 이번에 볼 거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나아가면 이제 합성 포지션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쭉 진행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적인 거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하고 투자는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주식 투자도 그렇고 채권 투자도 그렇고 선물 옵션도 경험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경험을 잘못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도 그렇고 채권이나 이런 선물 옵션 같은 걸 할 때 모의 투자를 한다거나 소액으로 한다거나 너무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면서 리스크를 떠안는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 강의를 하기 전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늘 투자는 관심을 가지고 평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학기 과목의 어떤 내용들 쭉 복습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컨비네이션 거래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가 그 나이브 순수 포지션 거래, 헤지 포지션 거래, 스프레드 거래 할 때 그 스프레드 거래가 투기 거래에서 같은 종류의 콜옵션 내에서 같은 종류의 풋옵션 내에서라면 이 컨비네이션 서로 다른 게 컨비네이션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은 서로 다른 옵션끼리 결합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컨비네이션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컨비네이션 P자는 뭐 여러 가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콜 옵션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콜이고 하나는 풋이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기초 자산에 대해서 콜 옵션과 풋 옵션에 대해서 각각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콜 하나 사고 풋 하나 사고 이렇게 스프레드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았는데 여기서는 컨비네이션은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이렇게 하거나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고 포지션은 같다는 거죠. 둘 다 롱롱 하는 거나 둘 다 숏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매입 컨비네이션과 매도 포지션, 콜과 풋을 각각 매입하는 것을 매입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콜과 풋을 각각 매도하는 것을 매도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뭐 전형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가 스트래들스. 스트래들은 그냥 양다리 걸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특정 기초자산에 대하여 행사가액과 만기가 같은 콜 옵션 한 단위와 풋 옵션, 콜 하나, 풋 하나를 동시에 매입하면 매입 스트래들, 콜 하나, 풋 하나를 각각 동시에 매도하면 매도 스트레이들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그 손익을 그 수식으로 나타낸 프로핏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거 너무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 쓰이는 식이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림 위주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전략을 뭘 사고 뭘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는 뭘 두 개 사고 뭘 두 개를 파느냐 하는 그 전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것까지는 여기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 보면 스트레이드는 양다리 걸친다 그랬으니까 콜도 하나 사고 풋도 하나 사면 그래서 보시면 물론 금액이 똑같진 않지만 사는 가격이 대략 같다고 보면 콜도 하나 콜 사면 요게죠. 콜 옵션 콜 매입 포지션. 그 다음에 풋 매입 풋도 돈 주고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샀다는 말이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V자 모양 이렇게 되겠죠.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올라도 주가가 내려도 이익이 크게 생길 수 있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콜 하나 샀더니 어떻게 돼요? 콜 권리니까 주가가 오르면 나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해서 돈 벌고 또 주가가 툭 떨어지면 나는 일정한 가격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또 그걸로 돈 벌고 그러니까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은 권리가 유리하지 않으면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콜과 풋 중에 어느 한쪽이 지금 횡보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횡보만 안 하면. 근데 이게 주가의 변화 방향은 모르겠지만 오르거나 내리기는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내릴지는 반반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전략으로 콜도 하나 사고 풋도 하나 사고 콜도 10개 사고 풋도 10개 사고 콜도 100개 사고 풋도 100개 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대칭적인 프로핏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프로핏 이퀘이션을 그냥 말로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옵션의 손익의 식이 이렇다는 거죠. 맥시멈 밸류 그러니까 가우스 방식으로 맥시멈 밸류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옵션은 선택권이니까 유리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불리하면 행사 안 하면 되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aximum value between 제로거나 ST 만기 시점에서의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 행사 가격이 5만 원인데 만약에 5만 원인데 만기 시점 주가가 7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그중에 큰 게 뭐다? 2만 원이다.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행사 안 하겠죠. 0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권리를 사는데 돈이 2,000원,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들었다면 그 비용만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넘버 오브 콜의 개수. 콜옵션 한 개 사면 1, 두 개 사면 2 이렇게 되는데 그 콜옵션의 개수가 매입 스트레이드는 사는 거고 풋옵션도 사는 거고 둘 다 개수가 비례해서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 매도는 둘 다 마이너스다 하는 거죠. 그 비례해서 개수는 같고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그 풋옵션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풋옵션은 행사 가격에서 주가가 더 낮아야지 그 풋옵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주가는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내려갈 때 이익이잖아요. 풋은 팔 수 있는 권리니까 5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주가는 더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는 ST-인데 E-ST 그래서 그게 0보다 작으면 행사 안 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시장 가격으로 팔면 되지 굳이 옵션 가격으로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값이고 그 풋 옵션을 이라는 권리를 사는 데 든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거만큼 비용이다 하는 거고 거기 전체 값에 대해서 개수만큼 곱하는 거. 이게 바로 프로핏 이퀘이션 손익을
결정하는 산식이에요, 산식. 여기다 수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콜과 푸시 플러스면 매입 스트레들, 마이너스면 매도, 이렇게 계산하는 산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매도, 좀 전에는 매입 스트레들이니까 둘 다 사는 경우, 둘 다 팔면 콜도 팔고 풋도 팔고 하면 이렇게 햇 모양, 이렇게 꺽쇠 모양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가가 횡보할 것 같을 때, 오르거나 내리면 손해나는 이런 전략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런 정도. 요거 유명한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로 1995년도에 그 유명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영국의 베어링 증권사가 한 몇백 년 된 증권사가 있었는데 그 베어링 증권 회사의 자회사가 싱가포르에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서 이제 그 선물 자회사를 싱가포르에 또 만들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노토리스하다 그래야 악명 높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뭐 좋게 유명한 거 아니죠. 어쨌든 그게 리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지점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회사를 맡아서 싱가포르 자회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물 옵션 거래 총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게 몰래 이게 이익이 안 나오니까 8888이라는 뭐 비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손실은 다 거기 숨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커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콜옵션도 막 팔고 풋옵션도 막 파니까 그러니까 주시장이 이렇게 뭐 장세가 잠잠하고 횡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돈을 좀 벌어야겠으니까 이 사람이 콜이나 풋이나 권리를 팔면 프리미엄만큼 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 프리미엄으로 이제 뭔가 수익을 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렸는데 이때 95년도에 고베 지진, 일본에서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물 옵션 니케이 225, 니케이 그 종합 지수, 일본의 거래소의 지수를 옵션 거래, 선물 거래를 했는데 그 옵션을 권리를 막 파는 이런 거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잠잠 별일 없으면 괜찮은데 지진이 날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했던 거죠.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 지진이 나니까 당연히 주가는 대폭락이겠죠. 왼쪽으로 가겠죠. 이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이런 스트레이트, 이런 전략, 콜도 팔고 풋도 막 팔아가지고 요 가운데 횡보할 때 요거를 챙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나니까 이렇죠. 많아지면 가운데가 두툼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대폭락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려고 이제, 이게 주가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안 떨어지겠지 하고, 다시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롱 포지션을 취해서 선물 롱 포지션을 취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진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 계속 있고 계속 그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그 베어링 선물 자회사 때문에 모회사인 베어링 증권 몇백 년 된 회사까지 다 파산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네덜란드 ING 그룹에 1파운드에 팔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심플하지만 이걸로 또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로 폐가막 뭐 완전히 쪽박을 차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옵션 시작할 때 배운 것처럼 레버리지라는 게 이익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손익의 확대 효과예요. 손실이 나면 또 엄청나게 날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또 그것도 엄청나게 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전략이 가벼워 보이지만 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옵션 거래 전략들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스트레들은 양다리를 친다 그랬는데 자 양다리는 스트레들은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반반일 때 쓰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스트랩은 콜옵션 2개를 2배 비율로 콜옵션 2개, 풋옵션 하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오르는 쪽에 확률이 좀 더 높을 때 사용하는 그런 컨비네이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콜옵션 2단위를 사고 풋옵션 한 단위를 매입해서 매입 스트랩을 그러니까 풋옵션과 콜옵션의 그 비율을 풋옵션 매입 단위의 2배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매입한다. long 2, 그죠? call options. short one call, one put options with the same maturity. 자, 그래서 expiration date는 같고, 그래서 매도는 반대겠죠. 콜 2개 팔고 풋 하나 팔고, 콜 옵션 2단위와 풋 옵션 한 단위를 매도하고, 그래서 풋 매입 단위보다 2배에 해당되는 콜 옵션을 매도하면 매도 스트랩스. 이 스트랩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스트랩이라는 거는 원래 가죽끈이란 뜻이에요. 그 부츠 스트랩 그러면 구두의 끈 있잖아요. 이런 거 끈이고 또 그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손잡이를 동그랗게 된 그 가죽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거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은 콜옵션 2단위니까 이게 두툼해지잖아요. 2배로 오를 때도 2배로 올라요, 얘가. 그러면 떨어질 때 이게 풋옵션 이게 그냥 원래 이거 한 단위고. 그러니까 그 2개를 사면 상대적으로 결과치를 그려 보면 이렇게 왼쪽은 완만한데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올라요. 빠른 속도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랩을 했을 때에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면 스트랩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되고, 왜냐면은 이게 살 때 그 2배로 샀으니까 비용도 되게 더 내려가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오를 때는 밑에서 가파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을 때, 오르면 더 많은 또는 더 빠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스트랩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 이렇게 오르막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손잡이 잡으면 이게 가팔라지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스트랩을 기억하셔도 좋고요. 여태 이제 매입 스트레이드는 둘 다 사고, 매도 스트레이드는 둘 다 파는 건데, 비율이 풋이 콜이 더 많아서 풋이 2배를 해야 콜하고 같아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피디케이션은 그냥 수치만 집어넣으면 되는 방식으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엑셀에 넣어가지고 금방 얼마의 가격 변화가 있을 땐 얼마의 이익이, 손실이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팔면, 여기서는 둘 다 파는 매도 스트랩도 마찬가지죠. 콜 2개를 팔고 풋은 하나를 팔고, 그래서 콜 2개 팔아서 2배로 손익이 확산되고, 풋은 하나. 이렇게 되면 떨어질 때는 2배로 떨어지는 거죠. 가파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스트립은 뭐냐? 자, 뭐 이건 잘게 쪼갠다, 뭐 이런 의미. 스트립은 이게 반대죠. 그래서 콜이 하나고 풋이 2배인 경우, 콜 옵션 한 단위와 풋 옵션 2단위를 매입하면 매입 스트립, 반대로 둘 다 팔면 매도 스트립, 이렇게 되죠. 콜 매입 단위에 2배에 해당되는 풋을 매입하는, 매도는 콜 한 단위와 풋 2배를 매도, 그죠? 콜 매입 단위에 2배.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한 개를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한 개일 필요는 없고, 비례하면 2배에 해당되는 10개면 20개, 20개면 40개, 뭐 이렇게 20개면 40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매입 스트립은 오히려 풋을 2배로 하니까 콜은 이렇게 한 단위, 풋은 두툼하게 2배 했더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익이 더 크게, 더 빠른 속도로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매입 스트레들과 여기는 스트레들이 아니고 스트립입니다. 스트립 두 개는, 왜냐면은 콜 옵션이 두 배를 해야 풋하고 하나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요거는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매도는 둘 다 팔고, 콜 하나 팔고 풋을 2배로 팔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더 가파른 속도로 매도 스트레이드를 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거니까 이것에 대한 선호를 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팔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하면 오른쪽이 되길 바라는 거죠. 또는 횡보하길 바라거나, 이런 전략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랭글, 서로 다른 행사가액이 갖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옵션을, 지금 여기는 종류도 다르고 행사가액도 달라요. 그래서 스트랭글의 행사가액이 서로 다른 옵션을 이제 일종의 뭐 만기가 다르거나 행사가액이 다른 거를 우리는 스프레드라고도 배웠으니까, 얘는 스프레드 거래의 한 종류로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트랭글스 스프레드라고도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순수 포지션 거래, 해치 포지션 거래, 스프레드 거래, 컨비네이션 거래를 배운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신세틱, 합성 포지션 거래까지 있는데, 우선 스트랭글 거래는 이게 기초 자산에 대해서 만기는 동일하고 행사 가격이 다르고, 하나는 콜, 하나는 풋이에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다른 하나의 콜을 하나는 사고 하나 파는 건데, 한번 보시면 그림상으로, 그래서 둘 다 팔면 사면 매입, 둘 다 팔면 매도 스트랭글. 이 스트랭글은 무슨 뜻이냐면, 스트랭글스 그러면 질식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일단 하나는 콜이고 하나는 풋인데, 콜 사고 풋을 판다라고 하면, 콜옵 행사하기 높은 콜 옵션을 하나를 샀어요. 콜 옵션 매입, long higher exercise price call options, short lower exercise price call option, put options. 이렇게 하면은 행사가 낮은 거는 풋 옵션이고 높은 거는 콜 옵션인데 둘 다 샀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동시에 그리면 이게 두툼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보셨던 스트레들이나 스트랩이나 스트립, 이 세 가지는 가운데 뾰족하게 이렇게 V자 모양이었잖아요. 약간의 뭐 좌우 대칭은 조금 다르고요. 스트레들은 같고 스트랩은 오른쪽이 상승할 때 유리하고, 유리하다는 것은 매입자 입장이고요. 어쨌든 하락할 때 가파르는 것은 스트립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운데가 이렇게 행사하기 2개라서 두툼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목이 딱 걸려 있다고 보면 이 구간이 질식당할 정도로 답답하게 손실을 보는 이런 구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랭글은 질식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매입 스트랭글이라고 하면, 매입 스트랭글은 둘 다 사고 매도 스트랭글은 둘 다 파는 건데 뭐가 다르다? 행사 가격이 한 가지가 아니고 E1, E2 두 개 있어요. 여기 E2, E1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액이 높은 콜 옵션을 하나 사고 낮은 풋 옵션 하나를 사거나, 행사액이 높은 콜 옵션 하나를 팔고 낮은 풋 옵션 하나를 팔거나 하면 요거 매도 스트랭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역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가 약간
스트랭글, 목 조는 것처럼 그런 구간이 좀 넓어진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버터플라이 배운 것처럼 뒤에 여기서는 지금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론 강론에 가면요, 강론에 가면은 콘도르라는 게 있어요. 콘도르. 그러니까 이글이라고 하면 동양이나 이런 쪽에서의 독수리잖아요. 콘도르는 이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그 독수리 개념으로 약간 여기가 두툼하게 되면서 약간 버터플라이 형식으로 좌우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옵션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떤 확률이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어떤 숙달되고 전문적인 그 확실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쓰면 또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도 스트랭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랭글. 이렇게 스트랭글로 다양한 우리가 그 거래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 그림 위주로 기억을 하시고 뭘 사고 뭐를 파느냐 하는 관점에서 복습을 해두시기를 바라고, 사실 뭐 이번 학기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이나 옵션이나 투자 상품도 받고 이론적인 것도 받고 또는 제도적인 것도 받고 상당히 많은 투자론에서 영역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융 중심으로 봤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론은 평생 그냥 이번 학기에 몇 번 강의 듣고 이걸로 다 내가 마스터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되 경험도 곁들여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의 꾸준한 원칙화해 놔야 자기 자신만의 어떤 투자 성과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습을 하실 때 이론적인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밸런스, 약간 균형을 잡으면서 이론적인 걸 다루면서 실무적인 것도 조금 확인하고 또 모의 투자도 해보고 그리고 좀 소액으로도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라는데 그냥 있는 돈 막 털어서 넣고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건 자기 선택이죠. 자기의 어떤 판단하에서 규모를 정해서 하되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너무 이런 매매하듯이 뭐 트레이딩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트레이딩도 의미가 있고, 또 투자라는 거는 어떤 재원을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을 던지는 게 투자, 재물 자자니까.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회수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 원래는 투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단기 투자, 장기 투자 하면서 단기간에 회수한다는 의미로 단기간에 회수할 투자, 장기에 걸쳐서 회수할 투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투자 자체는 사실 회수하는 것보다는 길게 간다는 전제로 생각하셔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강하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막 단타에 매몰되거나 또는 뭐 장기 투자라고 해서 막 했다가 장기로 갔다가 계속 이익도 안 나고 그냥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균형을 가지고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경험해보고 거기로부터 많은 노하우도 쌓아가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갖추는 계기가 되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